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결혼 6년 차에 들어선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고요. 서울이란 도시란 이방인에게 적응하기 참 힘든 곳인 것 같아요. 복잡하고 삭막하고 특히 저처럼 시골에서 자란 사람에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을 자주 찾아가요. 거긴 대형마트처럼 간편하진 않지만 뭔가 제가 살던 시골의 향취가 느껴지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정감 있고 투박하고. 결혼 후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재래시장에 들르는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과일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보내주시던 친정어머니가 무척 그립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셔서 더는 그 귀한 걸 먹을 순 없게 되어버렸지만요.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 경기도 외곽의 한 시골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어요.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3만 평이 넘는 대지를 일구시며 부지런히 열심히 농사 지으셨고요. 그 돈으로 저를 키우셨고 대학까지 보내셨으며 번듯하게 결혼까지 시키셨죠.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은 모르고 잘 자랐어요.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 평범하게 직장에 취직하고 직장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음, 짤막하게 가족 관계를 설명하자면 저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고 제 남편은 부모님과 아래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당연히 저와 제 친정 어머니처럼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무척 각별하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그렇겠죠? 사론이 길었네요. 사실 이 사연은 제 친정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도 간략하게 드린 거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아직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치솟는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결혼 전부터 제 친정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건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얘야, 상견례 때 보니까 네 예비 시어머니랑 시누이 사이가 각별해 보이던데 그 등살에 행여 너 마음고생할까 봐 걱정이다. 사실 어머니의 한숨도 이해가 갔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버지 살아생전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깔깔 웃으며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엄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둘 다 보통이 아닌 듯 보이던데. 게다가 둘 다 철도 없어 배고. 제 말에도 친정어머니는 쉽게 걱정을 거두지 못하셨어요. 사실 친정어머니의 걱정도 이해가 가는 게 제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성격이 좀 별나긴 하거든요. 엄마, 내가 남편이랑 결혼하지 시댁이랑 결혼해? 걱정 붙들어 매라고. 저는 호기롭게 큰 소리를 떵떵 쳤죠. 사실 뭐 큰일이야 있겠냐 싶기도 했고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친정어머니의 기호와 달리 결혼 후 저와 시댁의 관계는 나쁘지 않게 흘러갔어요. 물론 가끔 뜬금없이 찾아와서 용돈을 요구하는 신우만 빼면요. 하루는 시누이가 퇴근 후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녁 사달라고 애교 있게 조르기에 남편도 때마침 회식이고 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신우가 그러더군요. 새언니, 나 회사 때려치울까 봐요. 왜요? 이 푼돈 벌어서 언제 명품백 사고 외제차 사요. 이번 달 카드값 내기도 빠듯한걸. 저는 신우이의 볼멘 소리를 그저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원체 사치도 허영도 좀 있는 편이라 걱정이긴 했지만 겁 없이 회사를 때려치울 용기는 쉽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다 그렇죠 뭐. 그래서 말인데 새언니 나 용돈 좀 하며 귀엽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웃으며 5만 원권 2장을 건넸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여기요. 아가씨, 그래도 직장 그만두지 말고 오래오래 다녀요.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하며 신우이를 달랬어요. 그러자 입술을 삐죽 내민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새언니는 내 마음 몰라요. 대장농의 딸이 내 기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대장농이라뇨? 저희 친정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짜배기 부자라던데. 게다가 엄청 넓은 땅도 있잖아요. 그 땅 팔아봤자 몇 천도 안 될걸요? 라며 웃었습니다. 실제로 시골 땅값이야 뻔하기도 하고요. 사실 두세 살 어린데다 철이 없는 시누이가 제 눈엔 그저 귀엽기만 했어요. 동생이 없던 저는 그런 시누이가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끔 용돈도 챙겨주고 잘 타이르면서 시누이를 건사했죠. 그런데 야금야금 용돈을 챙겨가던 시누이가 본색을 드러낸 건 저희 친정어머니의 명의에 3만 평 땅이 있는 곳이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놈의 신도시 개발 소문은 워낙 있다 없다 했던 터라 딱히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도 그런 듯 했고요. 그러던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주말에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뒹굴면서 영화나 한 편 보려고 배달 음식도 시켰죠. 그런데 배달 음식을 시킨 지 10분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어요. 뭐야? 배달 음식이 벌써 온 거야? 하며 놀라 나가 문을 열어보니 현관 앞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잔뜩 들뜬 얼굴이었고요. 어머니, 아가씨, 연락도시 웬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며 문을 열어드렸죠. 집으로 들어오시는 시어머니 손엔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너 좋아하는 단팥빵 사왔어. 두고 먹어.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 전 좀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딱히 절 구박하거나 눈치를 주시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절 살뜰히 챙기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집에 올 때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나 좀 사들고 오시긴 하지. 아, 뭘 이런 걸 다 잘 먹겠습니다. 괜히 이쁨 받는 며느리가 된 기분에 활짝 웃으며 두 분을 맞았어요. 여기 뒤쪽 동네 자리 좀 보러 다니다가 들렀어. 제가 내온 차를 홀짝 들이키시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근처예요? 무슨 자리요? 시댁은 저희 집과는 꽤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쪽에 친구분도 없으신데 무슨 자리를 보신다는 건가 하고 여쭈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네 시누이 가게 하나 알아보는 중이거든 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가게를 차린다는 말에 놀라서 물었죠. 아가씨 가게 차리세요? 그렇게 됐어요. 신우가 대답하더군요. 저는 시누이가 잘 다니는 회사는 어쩌고 갑자기 가게를 차린다는 건가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회사 그만뒀어요? 아직은 아닌데 곧 그만두려고요. 어떤 가게냐고 물으니 카페를 차린대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를 주로 한 디저트 카페를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규모가 꽤 컸습니다. 적은 돈으론 차리기 어려울 만큼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있던 가게도 다 문을 닫는 판국의 가게라니. 베이커리는커녕 카페 경력도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씀씀이가 꽤 해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누이가 돈을 좀 모아두신 건가 싶어 기특한 마음에 다시 물었어요. 와, 아가씨, 돈 착실하게 모으셨나 보다. 진짜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까르르 넘어가면서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어머, 새언니도 내가 돈이 어딨어요. 엄마가 도와준다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댁 경제사정이야 뻔히 아는데 그 큰 규모의 디저트 카페를 선뜻 차려줄 만한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더라고요. 돈이 꽤 많이 들 텐데요? 걱정돼서 말했더니 시누이가 그래서 내가 오늘 찾아왔죠, 새언니. 라며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혹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려는 건가? 갑자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나 남편은 빤한 월급쟁이인데다가 결혼하면서 둘이 모은 돈 다 끌어 전세금으로 다 쓴 상태라 도와줄 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꺼낸 이야기는 저를 무척 당황하게 했습니다. 언니네 친정 돈 좀 있지 않아요? 나한테 투자 조금만 해줄 수 있죠? 네? 저희 친정이요? 네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투자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한 1억만. 되죠? 난 황당해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시누이를 말려야 할 시어머니가 동조하듯이 눈을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기대감이 가득한 눈빛으로요. 저희 친정에 돈이 있기로써니 어려운 사돈에게 돈을 투자하라니 그것도 망하기 딱 좋은 사업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불쾌한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희 친정 있는 지역 신도시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던데 거기 땅 몇천 평 팔면 1억 안 나올까? 네? 그 순간 배 끝에서부터 복식 음성이 나오더군요. 정말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요. 어디서 뜬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양인데 만약에 정말 신도시가 들어서서 땅값이 오른다고 한들 저희 어머니가 왜 땅을 팔아서 시댁에 돈을 되줘야 하는 거냐고요. 정말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몇 분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신우이가 제 팔을 잡고 징징대더군요. 새언니, 내가 돈 많이 벌면 2배, 아니 3배로 갚을게요. 저는 신우이의 팔을 탁 쳐냈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제가 들어드리기 어렵겠어요. 그 소문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라 아예 뜬 소문이에요. 게다가 저희 친정집에 땅이 있다고 해도 그거 전부 농사지는 땅이에요. 저희 엄마가 평생 일궈서 가꾼 땅을 어떻게 팔겠어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렇게 정색하며 말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잘라 거절하니 시어머니가 싸늘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예,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니? 네 친동생이라도 이럴래? 제 친동생이면 이런 일 안 저지르겠죠. 라고 되받아치고 싶은 걸 꿀꺽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 친동생이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뜬 소문이 사실이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외곽 신도시 개발붐이 불면서 밭과 논을 모두 갈아엎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세운다는 도시개발 발표가 난 거예요. 그 신도시 개발 지역에 저희 친정어머니 땅이 있는 곳이 선정된 거였어요. 보상금을 대충 계산해보니 액수가 정말 컸어요. 땅이 워낙 넓어서인지 수십억 원 좋게 넘겠더군요. 그 뉴스를 접한 저는 곧바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그래, 지금 봤다.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어. 라고 하시는데 소화기 넘어 들리는 친정어머니 음성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보상금 나오면 마음 편하게 쉬면서 노후 보내면 되겠다. 그지? 엄마도 이제 서울 와서 편하게 살아, 나도 자주 보고. 제가 기뻐서 묻자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나는 싫다. 내 한평생 이 땅 농사지어서 너 키우고 먹였는데 팔고 싶지 않아. 죽을 때까지 공기 좋은 곳에서 농사짓다 살다 가고 싶어. 너 애 낳으면 손주도 가끔 보고 내 손주, 내 사위, 내 딸 먹을 거 직접 손으로 키우면 얼마나 좋아. 다 늙어서 무슨 돈이야. 어머니의 신경도 이해가 갔어요. 일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던 분에게 갑자기 밭과 논이 사라지고 아침에 할 일이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헛헛한 일이겠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 일에 꽤 큰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었어요.
돈 욕심이 있으신 분도 아니셨거든요. 그래, 엄마. 엄마 마음 이해할 것 같아. 그래도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웃들 생각도 해야지. 그 사람들은 재개발에 엄청 좋아하실 거 아니야. 응, 안 그래도 난리가 났어. 그러니 나도 순리에 따라야지. 어떻게 내 고집만 부리겠니? 그래, 알겠어요. 대신 다음 주에 있는 건강검진은 꼭 서울에서 받아요. 내가 박서방이랑 모시러 갈게요. 알겠지? 아이고, 박서방까지 뭐하러. 평일이라 시간 내기도 힘들 텐데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데. 벌써 월차 신청해놨어.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에 봐요. 친정어머니와 전화를 끊고도 저는 내내 마음이 쓰였어요. 제가 커온 고향집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저도 괜히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건강검진일이 되었어요. 남편이랑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 저희 집에서 푹 쉬셨어요. 좋아하시는 친정어머니를 보면서 남편도 오랜만에 효도한 것 같다고 뿌듯해 하더군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저의 물음에도 말을 아끼신 의사 선생님의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평소 워낙 건강하시기도 하셨고 잔병치레도 없으셨던 친정어머니라 딱히 걱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나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병원에서는 췌장암 말기입니다. 손을 쓰기엔 암덩어리가 너무 큰데다 벌써 상당 부분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소처럼 일하고 천사처럼 사신 엄마에게 왜 이런 일이.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의사 선생님의 팔에 매달려 물었습니다. 선생님, 암은 많이 낫잖아요. 완치율도 높고 저희 엄마도 사실 수 있는 거죠? 네, 선생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이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우선 입원 수속부터 하시죠. 의사 선생님의 고개가 툭 떨궈지는데 제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오자 놀란 눈으로 남편이 절 급히 부축하며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이 훗날 말하길 그날 제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질려 있던지 정말 온몸에 피가 모조리 빨려나간 사람 같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하나뿐인 엄마의 남은 인생이 고작 3개월이라니. 아직 못해드린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자리에 엎어져 펑펑 울었어요. 정말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갈 만큼 울고 또 울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군요. 정말 천장이 제 가슴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직장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죠. 눈이 퉁퉁 부어 죽을 상을 하고 나타난 딸을 보며 어리둥절하시던 어머니께 병명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시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집에서 보이는 자신의 논밭을 한참 바라보시더군요. 그러고는 의연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때가 됐으면 가야지. 난 이 집에 있다가 조용히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네가 평생 한우로 남겠지? 그러고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더니 그 길로 짐을 싸셨어요. 내 딸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결심하신 듯 말씀하시고는 곧장 병원으로 가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친정어머니 곁에서 병간호를 시작했고요. 그 사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신도시 개발은 착착 이루어지고 어머니는 결국 땅을 파셨어요. 정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을 손에 쥐었지만
친정 어머니도 저도 제 남편도 그 누구도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두 사람만 빼고요. 어머 사부인, 오랜만에 뵙네요. 편찮으시다면서 아이고 세상에 일을 어째. 사돈어른 얼른 쾌차하셔야죠. 그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하며 요란하게 호들갑을 떨며 병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습니다. 편찮으셔서 기운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가 얼른 머리를 정돈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라고요. 저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너도 고생이 많다. 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분 탓일까요? 둘 다 엄청 들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만든 크로플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라며 신우이가 얼룩덜룩하게 탄 크로플이 들어있는 상자를 내밀더군요. 췌장암 말기 환자에게 크로플이라뇨.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워낙 철이 없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사돈이 가져온 음식을 그냥 두기 민망하셨는지 그 탄 걸 또 꾸역꾸역 드시는 거예요. 사돈어른, 맛이 어떠세요? 아주 맛이 좋네요. 그죠, 그죠? 제가 이번에 디저트 카페를 하나 계약했거든요. 제 얼굴은 불쾌감을 참지 못하고 얼굴 와라 구겨졌습니다. 그 큰돈이 드는 가게를 결국 계약했다는 것도 황당한데 그 말을 아픈 친정어머니께 꺼내는 의도가 너무도 뻔하잖아요. 시누이 가게에 투자해달라 이거겠죠. 진짜 그 말만은 하지 마라 속으로 비는데 시어머니가 낼름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축하드려요. 이번에 부자가 되셨다면서?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사부인 딱 보는 순간 이 양반 아주 말년복이 제대로 터지겠구나 했어요. 사실 아프신 건 너무 안 된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딸 자식한테 큰 선물 남기고 떠나는 것도 복이지 뭐예요. 하면서 입을 가리면서 웃는데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아니라 짐승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돈 앞에서 사람은 본색을 드러낸다더니 결혼한 지 2년 만에 알게 된 시어머니의 본색이 너무 무리하고 경우가 없더군요. 어머니, 제가 얼른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얼른 또 말을 잇더군요. 저 사돈어른, 그래서 말인데 저 사업기획서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읽기 귀찮으시면 그냥 투자만 해주셔도 돼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2억만요. 1억이었던 액수가 어느새 2억으로 불어있더군요. 제가 정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 직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편찮으신 어른 앞에서 뭐 투자? 너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그리고 네가 무슨 가게야, 가게는.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이 쓰레기 들고 당장 못 나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남편 덕분에 속이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오빠는 동생 사업한다는데 도와주지는 않을 거면서 나가라니. 기껏 병문안 온 사람한테. 너 조용히 못해?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 남편이 이번엔 시어머니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린애가 정신을 못 차리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여기까지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장모님이랑 와이프 앞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얼른 나가세요. 얼른요! 하고 남편이 서둘러 두 사람을 데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와 친정어머니만 남은 병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친정어머니는 생각이 많아지셨는지 가만히 창밖을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서 더듬더듬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저 시댁 식구들 말 신경 쓰지 마. 미안해. 그러자 어머니가 나직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돈 안 빌려주면 너 구박당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구박을 왜 당해? 저렇게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라며 친정 어머니를 애써 안심시켜 드렸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서린 근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나는 나 죽으면 너 아파트 한 채 살 돈만 남겨주고 나머지 재산은 보육원에 기증하고 싶었는데. 보육원? 어, 엄마가 꾸준히 돕던 수녀님들이 하시는 보육원 알지? 알다 마다요. 친정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농사지어 번 돈의 일부를 계속 기부하고 계셨거든요. 그럼 알지. 천사 같은 우리 엄마. 거기 애들 좀 더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서 공부하라고 보태고 싶어. 정말 추워도 서운한 마음 따윈 들지 않았어요. 돌아가시는 마당에 친정어머니 하고 싶은 건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전 그까짓 돈, 전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엄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못해? 너희 시댁 식구들 보니까 그래도 되나 싶어서. 저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편찮으신 친정어머니께 걱정만 안겨드린 것 같아서 목이 메더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산 엄마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와서 저딴 인간 같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한테 엄마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왜 얼마 살지 못하시는 엄마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하는지. 정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너무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까지 돈 없어도 되니까 엄마만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제 극진한 병간호에도 친정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야, 밥은 챙겨 먹니? 밥이 뭐 중요한가요? 다정한 물음에도 저는 고운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어요. 도시락 좀 싸왔는데 잠깐 1층 휴게실로 내려오렴. 도시락을? 그날 일이 미안하긴 했던 모양이지. 그래도 어른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싶어 저는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친정 어머니께는 친구가 와서 잠시 나간다고 하고 1층으로 갔어요. 한상의 짝꿍 아니랄까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함께 왔더군요. 커다란 3단 도시락을 가지고요. 어서 먹어봐. 제 앞에 음식을 밀어주시는데 입맛이 없더군요. 깨작깨작 밥을 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은근한 목소리로 말문을 트시더군요. 너 친정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전부 네게 상속되는 거지? 저는 또 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밥알이 목구멍에 턱 걸리더군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더는 말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언니, 그 가게 일단 빚내서 계약했어요. 근데 돈 얼마나 받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상속세? 그거 꽤 되던데. 그래도 한 4, 50억 되죠. 제 유산이 얼만지, 상속세가 얼만지 시누이가 알아야 하는 일인가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 유산 받으면 너 지금 동네 신축 아파트 하나 큰 평수로 살 거고 나머지는 어쩔 거야? 시어머니가 궁금해 죽겠다는 듯 묻더군요. 그걸로 일단 내 가게 빚진 거 갚고 나머지는 차 한 대 살까? 요즘 외제차는 신청해도 기본 1년은 기다려야 한다면서요? 일단 언니, 내가 먼저 계약해 놓을게요. 시누이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당겨와서 꼭 잡으시더군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니? 나쁜 일 끝에 좋은 일 온다고. 이게 다 네가 착하게 살아서 복 받은 거다. 친정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는데 그게 복 받은 거라고요?
저는 정말 울컥 치미는 화를 어금니를 깨어질 듯 씹으며 참았습니다. 새언니는 세상 물정 몰라서 그 큰 돈 어떻게 굴려야 할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도 너무 선비 같아서 그런 큰 돈 생기면 당황할걸? 그 돈 어떻게 불릴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걱정하지 말아요. 알겠죠? 하며 쌩긋 웃는데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에게는 내 친정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재산 다 지들 거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친정어머니가 모두 기부할 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을 말할까 했는데 일부러 말하지 않고 꾹 참았어요.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마음이었죠. 어떻게 하지? 대출을 좀 더 받아야겠다. 일단 투자를 좀 해놓고 돈 생기면 바로 딱 갚아버리면 되니까. 제가 아무 말도 없자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신우이가 신이 나서 제절거리더군요. 그래, 열심히 상상해봐라. 일장춘몽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제대로 보여주마. 라고 이를 갈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다던 친정어머니는 제 극진한 간호 덕분인지 한 달을 더 사시고 4개월 만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독한 암에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눈을 감으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고요. 이게 다 평생을 착하게 사신 복이겠죠? 장례식은 살아계신 어머니의 바람대로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남편은 상주로서 3일 내내 자리를 지켰고 평소 덕을 많이 쌓으신 친정어머니의 가시는 길에 많은 분이 오셔서 명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왔더군요. 장례식에 왔다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요. 언제 사셨는지 손에는 비싼 명품백이 들려있었고 명품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브로치에 스카프까지 하고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에 남편이 더 기겁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는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인지 참.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손등을 톡톡 치고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사돈 어른 하며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온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엎어져 우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어서 눈을 돌려버렸어요. 그러자 어느새 일어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고생이 많구나 우리 새아가. 언니 상심이 크죠? 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고 친정어머니 가시는 길 뭐든 좋게 좋게 넘기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고개를 끄덕끄덕한 시누이가 제 귀에다 대고 작게 속삭이더군요. 언니, 외제차 운 좋아서 다음 주에 나온대요. 이씨불로 계약했어요. 1억 6천만 있으면 돼요. 저 진짜 귀를 의심했잖아요. 이게 인간인가? 혼자 된 새언니 앞에서 할 말인가 싶더군요. 네? 제가 정말 잘못 들었나 싶어 물으니 신우이가 윙크를 찡긋 하더군요. 언니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돈은 내가 알아서 다 굴려줄 테니까. 악이 없는 얼굴이어서 더 화가 나더군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도 친정어머니 보내드리는 장례식장에서. 식사나 하세요. 하며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내몰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평소 친정어머니가 기부하시고 봉사하시던 보육원의 수녀님들과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왔어요. 할머니! 아이들은 와르르 달려와서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할머니 좋은 곳 가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친정어머니의 명복을 빌고 있었어요.
정말 평생 친정어머니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줄 것만 같았죠. 그때 수녀님이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으시더니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시며 따뜻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우셨는지 빨갛게 부은 눈으로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여전히 좋은 분으로 저와 우리 아이들 가슴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 너무 슬퍼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꾹꾹 참았던 눈물이 저도 모르게 터져 흘렀습니다. 정말 엉엉 그 자리에 목 놓아 우는데 수녀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토닥이시더군요. 애썼어요, 우리 따님. 정말 최선을 다해 어머니 곁을 지켰으니 그걸로 됐어요. 더 잘해드릴 걸. 내가 너무 못했나. 자책하지 말아요. 알겠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줌마, 울지 마세요. 힘내요. 아이들의 어설프지만 따뜻한 위로가 제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친정어머니가 그들에게 봉사했던 게 아니구나. 친정어머니도 그들에게 위안을 받았던 거구나. 저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네가 저 돈으로 뭘 해도 널 응원해.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렴. 네가 편한 게 난 제일 좋은 거니까. 친정어머니는 끝내 기부 이야기를 제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그날 절 찾아온 시댁 식구들 때문이겠죠. 전 결심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뜻대로 유산을 기부하기로요. 울음을 추스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식사하셔야죠.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과 수녀님을 상에 앉혔어요. 때마침 바로 옆상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전 차라리 잘 됐다 싶었고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많이들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더군요. 장례식장 음식이야 뻔하잖아요. 아이들 입맛에 맞는 게 없을 텐데 참 잘 먹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예쁘게.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어찌나 예쁘고 기특하던지요. 저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수녀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녀님, 실은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유산이 조금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숟가락을 탁 놓더군요. 유산이란 단어에 귀가 솔깃했던 거죠. 저는 아랑곳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부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 아파트 하나 구매하고 남은 돈은 다 기부하라고요. 뭐? 세상에, 새언니, 미쳤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고성이 터지더군요.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동그래진 눈을 무시하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저 아파트도 필요 없어요. 지금 전세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청약통장도 있고요. 전액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니, 그건 너무... 수녀님도 부담스러우신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야, 너 미쳤어? 그 돈을 왜 네 맘대로 기부해? 언니, 그럼 내 가게는 어쩌고요? 언니, 정신 차려요. 그게 말이 돼요? 무슨 고아 따위한테 그 돈을 줘요? 얘네가 그 돈 있다고 뭐 인생 나아진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 두 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갑자기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아이들은 놀라서 먹던 숟가락을 놓더니 다들 눈치를 보며 커다란 눈말 돌돌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폭언은 멈추질 않았어요. 그럼 이미 내놓은 빚은 어쩌고? 대출금은 어떻게 갚으라고?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더는 참지 않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했죠.
내가 왜 내 어머니 유산을 당신들과 나눴어요? 저는 한 번도 그 돈 드리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 버럭 화를 내니 그제야 움찔. 놀라 눈을 키우는 두 사람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가꾸던 땅 판 돈을 왜 당신들한테 주냐고요? 당신들이 뭔데? 제 고함에 순간 장례식장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이 커다란 눈을 꿈뻑꿈뻑 거리며 서 있더군요. 저는 그래, 너도 시댁 편들면 이혼하면 그만이다. 각오하고 할 말을 계속했습니다. 꼴 좋네요. 우리 엄마 재산을 꼭 자기 재산처럼 쓰려고 빚지셨죠? 그 빚은 알아서들 갚으시고요. 엄마 가시는 게 욕 보이지 말고 여기서 당장 나가주시죠. 그러자 놀란 듯 입을 어버버 하던 시누이가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들더라고요. 내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 오빠는 자격 있잖아. 오빠는 알아요? 아냐고요. 그때 남편이 나와 시누이 사이를 딱 가로막더군요. 안다. 어쩔래? 하며 버럭 화를 내더군요. 둘이 일 벌여놓은 건 둘이 알아서 해결해. 참 창피해서 진짜 보자 하니까 정말 가관이네. 쯧하고 혀를 차더니 결심한 듯 그러더군요. 당장 여기서 나가. 둘 다 평생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리고 내 와이프 앞에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줄 알아. 그러고는 버티는 두 사람의 등을 밀어 장례식장 밖으로 쫓아내버리더군요. 나가는 중에도 야, 그 돈이 얼만데 그걸 고아들한테 가져다 바쳐? 언니, 그 돈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걸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라며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사달인지.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그 소란에도 장례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아이들과 수녀님은 장지까지 납골당까지 따라와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든든한 제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어머니의 모든 돈을 기부했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남편과 즐겁게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근황이 궁금하시죠? 저희도 인연을 꿈꾸 살아 잘은 모르는데 들리는 소문엔 할 수 있는 금액은 모조리 대출받아 연 가게는 석 달 만에 쫄딱 망해서 문을 닫았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빚을 갚느라 또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나 봅니다. 그 사이 몇 번이나 도와달라고 집에 찾아오고 제게 전화가 왔지만 그건 남편 선에서 냉정하게 끊어버려서 이젠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지내요. 웃긴 게 우연이겠지만 시댁과 인연을 끊으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나란히 직장에서 승진했고요. 이번에 청약도 당첨되었어요. 대출금에 중도금에 조금 빠듯하긴 하겠지만 이제 저희 집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기분 좋아요. 이젠 2세 계획도 본격적으로 세워보려고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은 보육원에서 아이들 생활관과 공부방이 지어졌는데 어머니의 성함을 붙여 이름을 지었대요. 정말 뿌듯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곁에서 살아 숨쉬는 기분이에요. 저희 부부는 기부를 인연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봉사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무척 소중하고 힐링되는 소중한 순간들을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정말 인과 응보라는 게 있나 봐요. 제가 좋은 일을 하니 제게도 좋은 일이 생기고 악랄하게 남의 돈을 탐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지금 저렇게 거지꼴로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착하게 살려고요. 돌아가신 친정엄마처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겠죠? 하늘에 계신 엄마가 저희를 지켜주실 테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베푼 만큼 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길 가슴 깊이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